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유선입니다. 최근 월세 시장에서 보증금은 거의 오르지 않고요. 매달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만 오르는 경향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목돈을 빌려서 이 전세 계약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최소 2년간은 일정한 금액을 내는 이 월세 계약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또 다른 시장의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에 맞는 대응 전략 잘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슈가 많은 시장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투자주 정보도 원하신다면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되어 있는 순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핵심 이슈부터 저희 짚어볼 거고요. 이후에는 가치 높은 두 지역으로 떠나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갈 곳은요, 강남구입니다. 역삼동에서 오피스텔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강동구 천호동에서 요즘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더라고요. 다세대 주택 정보까지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으니까 편한 곳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무료입니다.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역시나 문자 남겨주셔도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반기 부동산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갈피를 못 잡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자, 그 부분 이분과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대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부동산이 딱 호황기다 또는 암흑기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거래량적인 부분에 그런 축소 현상들 나타나고 있고 또 하반기에는 부동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완화의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기에 갈피를 못 잡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나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금액이 떨어지고 있으면서도 재개발과 재건축 시장은 오히려 더 호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인가 이런 분석들 동향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하반기 주택시장 변화에 대해서 오늘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주 뉴스만 보더라도 전국의 집값 2년 10개월 만에 하락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뉴스들 보셨을 겁니다. 아파트 가격에 대한 하락폭들이 2배 이상 지금 현재 확대가 됐는데 뭐 지난달에 비해서 2배가 이제 늘어났다 이런 내용들인 것 같고요. 전국 집값 실질적으로 하락폭이 굉장히 커지는데 어떤 유형이냐? 아파트에 대한 유형들이 하락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뭐 한 달 새 2배 이상 커졌다는 내용들 어떤 내용인지 심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6월 달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살펴보시면요. 실질적으로 전월세의 비중들과 함께 더불어서 매매의 그런 상쇄되어 있는 모습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전체적으로 지방권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전세적인 부분의 감소세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역시 매가와 전세의 감소세들이 나타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평균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상승되고 있는 곡선들은 월세가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급 물량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월세 가격들이 굉장히 급상승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파트일 경우에는 하지만 그리고 또 단독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그런 매매가의 상승이라든가 거래량의 상승들은 오히려 반등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대차 시장과 매매 시장의 전국 평균에서는 월세 시장만 강세인 것이고 그리고 주택의 유형에 있어서도 아파트는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단독 세대라든가 또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바로 6월달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자, 주택가격 0.01% 하락했다. 실질적으로 0.01%라고 하면은 굉장히 찾아보기에도 굉장히 약소할 정도로 낮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2년 10개월 만이다라는 자극적인 이런 뉴스들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전월 대비 2배 하락이라는 것 자체도 실질적으로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난 5월 달에 비해서 0.05%에서 0.1%로 하락됐기 때문에 2배가량이 하락됐다라는 표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도 매매가는 떨어진 반면 빌라라든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세 시장이 지금 현재 굉장히 약세인 점 수도권과 서울을 통틀어서 전국 평균치로 굉장히 0.04%의 서울 지역들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전세보다는 월세가 강세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전세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월세가 0.24%로 올라갔다는 점은 굉장히 월세가 지금 현재 강세인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월세화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또 월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드렸었을 때 수치상으로 이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모습들이 전국 동향에서 나타나듯이 왜 월세화가 나타나느냐 대출 규제의 그런 고강도 대출 규제가 지금 현재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대출 규제를 좀 풀어주지 않나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행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시행 전 고강도 대출 제한이 굉장히 큰 압박으로 다가온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만 버텼다가 대출 규제 완화가 좀 되면 그때 움직여야지라는 그런 관망세의 현상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매수 위축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금리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감들 그리고 경기도라든가 또는 지방권에 대한 물량들이 쌓이고 있다는 점이 이런 요소들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오피스텔이라든가 또는 연립주택 그리고 단독주택들에 대한 거래량과 그리고 가격 상승세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아파트의 대체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가 위축이 되다 보니 다른 주택 유형들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좋은 상업지 지역 내에 위치할 수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쓰는 빈도수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오피스의 분양률과 오피스의 공실률이 거의 제로치에 가까웠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사무용이든 또는 업무용과 주거용이든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오피스텔의 가격 상승세도 굉장히 무섭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월세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매가에 있어서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런 지역들 월세의 강세인 지역들도 지역별로 조금씩의 차이는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데 역시나 서울은 오피스텔에도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임대 시장에 대한 분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2.8%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0.6%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월세일 경우에 2.8% 약 4배가량이 월세로 전환이 된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전환율의 평균이 5.12%가 구성되어 있고요. 최고치는 세종시를 비롯한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6%까지도 전월세 전환율이 구성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기준금리의 영향으로 인해서 전세금리가 6%까지도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전세보다도 월세가 주거비의 부담이 덜하다는 점에서 월세로서의 수요가 증가되고 그렇기 때문에 월세로서의 그런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세금이라든가 대출에 대한 부담감들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입자에 대한
전가 현상들이 같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반전세 굉장히 또 예전에는 물량이 많이 없었었는데 요즘은 반전세 굉장히 눈에 많이 띄고 있는 모습들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라든가 이런 대출에 대한 부담감들을 상쇄시키고 세입자의 전가 현상들 그리고 또 세입자 입장에서는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반전세에 대한 물건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월세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결국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자 내는 것보다 월세가 싸지만 월세가 강세가 계속되면은 월세 가격도 물론 오를 겁니다. 그래서 월세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결국은 전세 이자가 더욱더 또 싸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 전세 시장에도 또 한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임대차 시장이 올 하반기에 단순히 상생 임대인의 정책으로 인해서 임대가, 전세가 안정적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8월 달에 영향받을 수 있는 일부의 물건들이라든가 단기적인 그런 효과의 기대치를 가지고 이 상태로 가다가는 또 한 번 임대차 시장의 불안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정말 체크를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이셔야 되느냐? 올 하반기에는 임대차 시장이 불안한 만큼 임대차 시장이 불안하다는 것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또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중형 평수 이상의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소형 평수들 그리고 또한 오피스텔이라든가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지로서 빌라,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주택의 유형들이 오히려 강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상반기만 보더라도 오피스텔의 가격 상승률과 거래량의 20% 상승되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반증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기도 하고 임대차 시장이 상승기가 올 하반기에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증가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움직이신다면 선점할 수 있는 부분으로 투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움직이기 위해서는 아주 탄탄한 전략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전략은 저희가 세미나 통해서 또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세미나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지금 세미나 마련되고 있는지 설명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매주 화요일은 개인 상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에는 오후 1시 선착순 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유형들 그리고 또한 소유 자금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 분석을 충분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세미나고요. 무료 개인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예약해 주시고 선착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약 없이 또 무작정 가셨던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꼭 예약하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 한 번 더 해드리면서 예약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방송 보실 때 잊지 말고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똘똘한 한 채들 만나러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 곳은 역삼동입니다. 1.5루 오피스텔 정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위치는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시세는 4억 6,5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 많은 곳이기 때문에 임대 수요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설명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피스텔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역삼동 하면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두 가지 다 만족할 수 있는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주하려고 하시는 그런 수요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업무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테헤란로를 끼고 있는 곳에서 소형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쓰고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분들은 생활의 인프라, 라이프 최적 지역으로서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주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직장인들의 수요도 그리고 또한 업무 시설로 쓸 수 있는 수요도도 같이 함께 복합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들 직주 근접성의 우수성을 장점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강남권 하면은 이제 개발 호재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마이스 산업단지가 구성되는 강남 국제유로 복합지구 사업지라든가 또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의 건립들에 대한 호재들 또 역세권으로서 삼성역이 앞으로는 GTX 3개 노선이 교차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개발 호재가 내포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자리 창출이 가장 많은 지역이 서울이기도 하고요. 서울 내에서도 고소득의 인력층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지역들, 단순 그런 기업들에 대한 입점뿐만이 아니라 상업시설들도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는 소형주택들이 굉장히 희소하다라는 곳을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그 희소한 만큼 1, 2인 가구가 계속 증가를 하면서 수요도가 70%가 넘어가고 있는 곳이 바로 강남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 살거나 또는 둘이 살거나 이런 소형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1.5룸의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임대를 놓으시더라도 공실료 걱정 없고 임대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바로 입지가 역삼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역삼동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곳 역삼동은요, 지금 신분당선을 이용해서 2호선, 9호선 그리고 3호선을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강남역을 바로 한정거장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세권이기도 하고 또 업무시설까지의 접근성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강남역의 상권이라든가 업무시설 그리고 테헤란로를 따라서 테헤란로의 직접적인 상업 업무 빌딩들이 위치하고 있고 또 강남권에는 대형 개발 호재가 내포되어 있죠. 향후 5년에서 7년 동안 계속해서 개발이 꾸준하게 이어질 곳으로 예상되어 있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사업지가 바로 이곳인데요. 자, 이 개발 호재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압구정부터 시작을 해서 대치동과 그리고 잠실동, 청담동 라인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서 이제 투자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묶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들 내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3년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계속 지생이 되다 보면은 투자할 수 있는 곳은 그 주변 지역으로 파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삼성동 주변에 위치한 곳이 바로 이곳 역삼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삼성역까지는 앞으로 두 정거장으로 이용을 하시면서 삼성역에 들어설 수 있는 GTX A 노선과 그리고 C 노선 그리고 D 노선 그리고 위례 신사선과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광역교통망들을 같이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곳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테헤란로 위주로 지금 현재 개발이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경부고속도로의 그런 지하와 함께 파생될 수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그리고 코엑스 주변 지역들의 개발, 영동대로 지하 사업들,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사업 연계가 이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경부고속도로의 지하와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 사이점에 위치한 곳이 바로 역삼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사업지 생산 유발 효과, 고용 창출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만 보더라도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개발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의 조성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105층에 대한민국 최대의 규모의 높이가 형성이 될지 아니면 50층 규모의 3개 동이라든가 또는 70층의 2개 동으로 수정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 바로 현대차 계열사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265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고용 창출 효과 122만 명 정도가 이 사업을 위해서 앞으로 5년, 6년 동안 계속 투입이 될 것이다. 이 고용 창출 효과에 따라서 수요도가 그 주변 지역으로 부동산에도 큰 여파를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영동대로에는 복합 환승센터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역이 바로 이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환승센터 조성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지하 6층과 5층, 4층까지는 이제 환승할 수 있는 노선들로 통합 역사가 조성이 되고요. 지하 1, 2, 3층 같은 경우에도 주민 생활들의 그런 편의 공간들, 공공시설들이 같이 함께 구성이 되면서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의 조성 사업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면 지하 공간이 코엑스와 함께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연결 지하 도시가 대한민국 최대의 규모로 구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공공상업시설의 구성들과 함께 더불어서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같이 함께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등대로 지하와의 복합 환승센터 조성 사업도 기대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신분당선의 연장 구간들 용산시대가 열렸죠. 용산까지 연결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완공이 될 것이고요. 삼성역은 GTX A 노선과 C 노선 그리고 GTX D 노선이 교차하는 3개의 광역 철도망이 구성이 되고 위례 신사선도 2023년에 완공이 될 예정으로 구성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요. 4억 6,500에서 4억 7,500만 원 1.5룸 오피스텔인데요. 자, 4억 중반대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강남 테헤란로 오피스텔이 될 것 같습니다. 전세를 놓으신다면 4억
초반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전세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전세 금액이 꾸준하게 오르는 지역을 선점하셔야 투자했었던 투자 금액들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지금 현재 약 4,500에서 5천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인데요. 전세 금액이 꾸준하게 계속 하반기에 전세 시장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오르게 된다면 전세 금액 같은 경우에 그 상승되는 분에 대해서 이제 회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 금액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월세 임대 수익도 지금 꾸준하게 올라서 160만 원까지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150에서 160만 원에 지금 단기 임대들이 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월세 수익률도 굉장히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 제외하신다면 1억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대출을 활용한다면 더더욱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만큼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대 수요층이 확실하게도 잡혀 있으니까요. 실패하지 않은 투자처로 지금도 찾고 계신다면 이곳에서 그 계획도 실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폰으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릴게요.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동구로도 가볼게요. 천호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정보입니다. 투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위치는 8호선 암사역에서 도보로 약 6분 거리 있는 곳이네요. 지금 시세는 4억 500만 원에서 4억 4,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네요. 자, 바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 강남 4구 중에서는 유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강남 4구 중에 강동구는 상갑지 내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천호동 같은 경우에 뭐 개발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는 하더라도 너무나도 낙후되어 있는 모습들, 또 주변에 이제 저밀도 주택들이 빼곡하게 밀집되어 있으면서 교통이라든가 또는 주거하는 데의 환경들이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 좀 고쳐져야 된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요, 재정비 촉진지구로서의 그런 투자 메리트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향후의 지가 상승을 충분히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개발 호재가 교통 편의시설들이 더욱더 좋아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강동구가 강남 4구 내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가 되겠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암사역에서 도보 5분 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천호동이 되겠습니다. 이곳 주변 지역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아파트 대형 단지가 밀집되어 있거나 그런 모습들이 아니고요. 소형 그런 주택들에 대한 밀집도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개발이라든가 또는 지역적인 그런 특색에 따라서 개발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거의 목적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편리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광나루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또 올림픽대로라든가 강변북로를 이용해서 한강변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8호선은 연장선이 별내선 동북권까지 연결이 되고 천호역 주변에는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라든가 또는 5호선과 8호선이 교차되는 천호역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도심권,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강남, 잠실, 송파 라인들을 모두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사업지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동쪽으로 이동해서 보시면요, 고덕 주공 재건축 아파트, 고덕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뭐 평택에 있는 고덕이랑 똑같은 이름이긴 한데요. 이곳이 바로 신축 아파트 2, 3년 차 된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미 호가로는 18억, 19억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강동구에서도 강남권의 가격대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둔촌 주공 아파트의 지금 현재 재건축 현장들 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자재들의 그런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뭐 유치권이 걸려 있고 하긴 한데요. 이곳도 역시 약 9천여 세대 정도가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대형 단지로서의 랜드마크급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여기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10억대 후반을 바라보지 않을까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주변 지가가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또 이 입지적인 부분에서는 5호선, 8호선을 이용해서 강남이라든가 송파, 잠실 그리고 도심권의 진출이 굉장히 용이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9호선의 연장선 그리고 8호선의 연장선들이 바로 같이 함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고덕 비즈밸리 업무타운 약 4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죠. 또 미사 신도시까지의 접근성도 굉장히 우수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인구가 꾸준하게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강동구입니다. 그만큼 2030년 서울시 인구 증가 1위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개발 호재들과 그런 주거도의 그런 낙후되어 있는 모습들이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업으로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뭐 3구역이라든가 2구역 라인들 지금 촉진지역으로 구성되면서 2주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천호역 주변으로 해서 이런 신속통합 기획과 그런 모어타운들이 같이 함께 추진이 되고 있는 모습들, 그 여파들이 집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고덕 비즈밸리라고 해서 이곳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고덕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새롭게 중소기업 150여 개 정도가 입점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표적인 사업으로 대형 복합 쇼핑몰 이케아가 들어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이케아 부지가 조성되어 있고요. 자, 5호선과 그리고 8호선, 9호선이 연장되는 곳이 바로 강동구입니다. 연장선들 사업들 뭐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뭐 연장선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4차 구간 9호선 연장선들도 이번 연도 이제 하반기에 이제 착공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고덕 비즈밸리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세종간고속도로도 이제 국가 재정 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올해 말에 이제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성 구간까지 1차 구간이 완성이 되고요. 2차 구간 세종신도시까지도 2024년에 완공이 예정되어 있는데 서울에서 이제 세종신도시까지는 1시간 10분 내로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에 앞서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4억 500에서 4억 4,500만 원 정도의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곳의 전세 시세는 약 3억 8천에서 4억 1천만 원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자 금액이 정말 소액이죠. 강남권에서 앞으로의 개발들이 예상될 수 있는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2억 2,500에서 3,500만 원이고 월세 시세는 약 130만 원 정도를 예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두 지역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거나 여러분들 또 자금 상황에 맞춘 전략 필요하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도움 드릴게요.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저희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가치 높은 지역 정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2부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역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슈부터 저희가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고수들이 접근하는 영역이 있죠. 토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알아볼게요. 자,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성진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나 이제 초복도 지나고 무더위 이제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 잘 버티고 계시죠? 날씨가 좀 앞으로 점점 더워질 것 같고 아무래도 해가 가면 갈수록 좀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이런 것 때문에 건강 관리 항상 꾸준히 또 유의하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부터 작년부터 포함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 물론 뭐 대지도 포함해서 논밭, 뭐 과수원, 뭐 토지, 대, 각종 이런 주택까지도 다 포함을 시켜서 과연 우리나라 안에 이런 어떤 토지들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또 그러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드리고자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아무래도 21년도까지 측정이 된 데이터하고 토지 소유 현황에 대한 주요 내역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이 35.8%가 토지를 또 소유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왔고요. 21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전년도 대비만 해도 2.5%가 증가했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소유주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주변에 요즘에 뭐 거래 절벽이다. 아무래도 뭐 이런 거래 절벽이고 가격적인 측면이나 뭐 이런 정책적인 측면 때문에 많이 잠겨져 있겠지만 그 안에서는 또 소유주들은 그대로 또 머물고 있는 것을 또 지표로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세대별 토지 소유 현황도 마찬가지로 비중이 상당히 커요. 총 비중 중에 61.7%죠. 61.7%인 1,449만 세대가 이런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눈여겨볼 만할 수밖에 없겠죠. 이 역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누군가는 매도를 하겠지만 또 새로운 또 매수자가 그것을 매수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상계 처리가 된다고 하죠.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서 상계 처리가 되고 새로운 매수자가 나타나고 그런 현상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들도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잘 보셔야 되고요.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밖에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개인도 마찬가지, 법인도 마찬가지, 비법인도 마찬가지 0.5%, 뭐 1.7%, 또 3.4% 모두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고 법인이고 또 비법인이고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걸 또 비율적으로 따져보자면은 토지라는 것이 이제 부증성이 있죠. 특징의 하나인 또 부증성인데 토지라는 것을 증가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뭐 매립 간척이나 이런 사업들 통해서 토지를 늘릴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토지의 부증성을 통해서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를 100%라고 놓는다 보면은 61.7%가 또 소유를 하고 있고 나머지 38.3%는 또 소유를 안 하고 있는 점인데 우리가 이 자유경제 시장이죠. 자본주의 시장에서 또 과반수가 넘는 부분들이 또 소유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러한 정책이나 또 시장의 흐름이나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결국은 과반수 이상의 이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위주로 정책적인 것이나 또 다양한 사회적인 측면들이 그런 것들 정책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누가 더 큰 리스크를 갖고 있는 것이냐. 물론 토지에 여기에 주택과 뭐 대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누가 더 어느 쪽 방향이 과연 가장 큰 어떠한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곰곰이 생각해 보시다면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해답을 상당히 많이 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무주택자분들이나 이런 조정장이나 상당히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는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그거에 맞는 가치 분석이 정확하게 되면서 저평가된 미래 가치가 상당히 풍부한 그런 토지나 주택도 마찬가지겠죠. 해당 입지 안에서 가장 미래성이 좋은 주택이나 토지들을 구매하는 것이 상당히 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이 아닌 이런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안전자산이라는 그런 인식들이 상당히 포괄되어 있다는 점까지 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이런 21년도까지의 토지 보유 현황은 앞으로도 쭉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또 결론을 내리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질문까지 드리면서 이쯤에서 이 내용 모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지 투자에 대해서 궁금증 안고 계셨던 분들도 분명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에 따라서 이제 토지 투자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그 부분 궁금증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자, 모든 부분들을 저희가 무료 세미나 안에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세미나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미나 정보도 전해드릴게요. 부동산 정책에 따른 최대 수혜지 분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 토지와 관련된 부분들까지 함께 알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날짜하고 시간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예약 필수니까 미리미리 연락 주셔서 예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으로 두고 있으니까 이곳으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가치 높은 투자처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고덕동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다세대 주택이고요. 투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치는 9호선 연장 예정역인 센터공원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현재 시세는 5억 3천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황금 노선이 지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 갖고 미리미리 접근하시는 게 바로 현명한 투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설명 들어볼게요. 그리고 강동구 고덕동이죠. 강동구 고덕동이고 평택 아니에요. 평택이 가끔 물어보시는 계시는데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해 있고요. 이 지역이 아무래도 서울과 세종의 제2경부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가장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경부 고속도로의 개발에 미치는 영향들이랄지 또한 이 9호선 황금 노선이 지나가잖아요. 이 샘터공원역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초역세권에 또 예정이 되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장 사업이나 대중교통이나 또한 우리가 차를 끌고 다니는 일반 도로망들도 점점 더 대형 개발들이 이곳에 속속히 공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성 단계에 이르를 또 한 3년 뒤나 5년 뒤, 7년 뒤 점점 더 가치가 상승될 수밖에 없는 또 입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곳에 위치한 투룸의 다세대 주택이고 면적 자체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넓은 투룸 형태의 구조를 상당히 가지고 있고 대지 지분 자체가 6평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개발성 자체가 정비 사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요즘에 역세권 시프트다, 모아타운이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다. 상당히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비 사업들을 대규모 재개발보다는 신속통합이다 이런 것들이 가장 서울시 안에서 빠르게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선택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한 동의율도 높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조건들이 하나 다 맞아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덕동을 항상 꾸준히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 자, 가격 자체가 이제 5억 3천에서 5억 4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고 전세가율을 생각하신다면은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또 재개발의 그러한 희망을 품고 있는 유력한 지역이죠. 2억 원대 초반에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한 2억 2천에서 2억 3천만 원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이 고덕동 자체, 강동구 고덕동은 9호선의 연장이 되죠. 거기에 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 업무단지가 생겨나요. 아무래도 이 업무단지가 없고 주거생활만 있던 곳들은 아무래도 이런 배드타운의 이미지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죠. 주거지만 있고 일할 곳이 없다. 직주 근접성이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에 그동안 되게 가려웠었던 곳이죠. 업무타운에 대형 업무타운을 새롭게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강남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대형 업무타운들까지 한강권을 끼고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러한 가능성을 상당히 봐야겠죠. 가능성. 앞으로 현재 곳곳이 이제 신속하게 또 지정이 되면서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죠. 그런 것에 저평가돼 있고 입지적으로 정말 어느 곳이 훌륭한지 그런 판단을 하신다면은 이러한 미래 가치까지도 상당히 기대할 수밖에 없는 입지에 있다라는 것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9호선이 예정이 되어 있죠. 9호선 자체가 바로 이 고덕동 바로 옆으로 들어오고요. 바로 맞은편에는 이런 고덕 비즈밸리라는 업무타운, 한강권을 끼고서 무려 150여 개의 기업들이 입주하기 시작하는 이런 업무타운을 바로 맞은편에 끼고 있다 보니까 주거 시설은 지금 현재 상당히 좋아요. 주거, 환경, 이러한 녹지 공간, 학군, 그리고 그 밖에 인프라 시설들이 현재 충분히 받쳐주고 있는데 그동안 부족했었던 부분이 일자리, 대형 업무타운이 이곳에 또 들어오고 교통까지 서울 세종 고속도로 자체도 이곳에 바로 끼고서 이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부 고속도로와 함께 교통망들까지 갖춰진다면은 이러한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요건들 너무나 잘 갖추고 있는 모습 잘 보여주고 있고요.
한강권을 끼고 있는 곳들은 도로망들이 상당히 많죠. 보기만 해도 지하철과 도로망들이 상당히 잘 뻗쳐져 있기 때문에 아래쪽 강남권과 영등포, 마곡지구랄지 종로나 또 용산의 중심 CBD 지역까지도 이동성을 확보를 너무나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덕 2-2지구는요, 노후도 요건이 충분히 충족이 되고 있고요. 반대 바로 맞은편에 고덕 비즈밸리와 또 지하철 9호선이 이곳에 들어오기 때문에 9호선과 서울 세종 고속도로까지 이러한 대형 교통망들이 곳곳에 또 배치가 되고 있고 학군, 그밖에 이러한 지정 요건에 상당히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수많은 요건들이 높은 점수를 현재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과연 미래 가치가 상당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요건들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 2040에서도 이제 층수 완화가 삭제가 됐죠. 그만큼 한강변에 있는 지역들은 더욱더 고층화가 될 수밖에 없고 고층화와 슬림화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탁 트인 전망과 또 개발의 가치로 인해서 저층 주거지들이 고층화가 되면 될수록 그 지역의 가치는 지금보다도 훨씬 높은 또 어마무시한 값어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고덕 비즈밸리 제가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핵심 포인트는 150여 개 기업들이 집약적으로 이곳에 집중이 된다는 것. 직주 근접이 너무나 좋아질 수밖에 없는 요건들 충족을 시켜주고 있고요. 9호선 연장되죠. 8호선 연장되죠. 5호선 연장되죠. 곳곳에 라인들이 점점 더 연장이 되고 있죠. 그만큼 현재 주거지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는데 교통망들이 더욱더 확충이 되고 고속도로와 함께 이러한 지하철 노선들까지도 연장 사업이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리에서 시작돼서 강동구, 고덕동을 뚫고 또 안성을 지나서 세종까지 연결이 되는 제2 서울 경부고속도로죠. 이러한 제2 서울 세종 경부고속도로 공사도 현재 1단계까지 완성이 되었고 2단계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완성 시점에서는 더욱더 빠른 교통망들을 확보를 해주는 그런 대형 개발의 소식까지 또 기다리고 있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투룸의 시세가 5억 3천원에서 5억 4천만 원이에요. 충분히 매력 있는 가격이고요. 정비 사업에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전세가율 자체가 상당히 어느 정도 낮은 부분을 현재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노후도된 지역들은 아무래도 이런 것들 감안하셔야겠고요. 아무래도 2억 원대 초반, 2억 2천에서 한 2억 3천이면은 충분히 미래 가치에 접근할 수 있는 투자 금액 상당히 가성비 좋은 가격들 현재 유지하고 있고요. 월세 자체도 한 5천만 원 정도에서 보증금 한 5천만 원에 한 120에서 130만 원까지도 수익형으로도 다분히 좋은 수익형을 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래 가치 높은 지역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덕동이었고요, 투룸이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전략 더 필요하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02-2638-3994번 무료로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3룸 도시형 생활주택 정보도 전해드릴게요. 도봉구로 저희 이번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동이고요. 위치는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창동역에서 걸어서 5분이면 만나보실 수가 있네요. 시세는 4억 1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넓은 3룸인데 4억 원대에서 찾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또 우리가 접근하면 좋을지 설명도 들어볼게요. 그렇죠. 이 지역은 이제 강북권이죠. 이런 동북권의 이제 핵심 지역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또 입지와 앞으로 개발 소식들이 꾸준히 기다리고 하나둘씩 완성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겠죠. 도봉구 창동이고요. 이 지역 자체가 실거주 요건이랑 또 교육과 함께 인프라 시설도 현재 훌륭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부족했던 업무타운들, 새로운 업무타운들도 이곳에 생겨나기 때문에 이런 자급자족 도시로서의 그런 지역구로서의 변모도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또 입지를 잘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노선 자체는 현재 1호선과 4호선 더블 역세권을 가지고 있죠. 창동역의 도보로 5분권 충분히 가까운 역세권을 품고 있습니다. 그곳에 3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아무래도 이 지역은 아이를 키우신 분들이 많고 아무래도 뭐 1.5룸이나 원룸 이런 것들보다는 3룸 형태, 또 4룸의 형태의 넓은 구조의 주택들이 상당히 수요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접근하시는 것이 지역적인 특색에 맞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금액 자체가 이제 4억 1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대 구주별로 다양하게 위치해져 있고요. 전세 가격 자체가 이제 3억 원대 중반대에 현재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4천만 원에서 한 6천만 원, 짧게는 뭐 3천만 원까지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금액대가 상당히 매력이 있게
다가올 수 있는 금액들로 측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창동 지역이죠. 2030 플랜의 7광역 중심지 중에 한 곳으로 지정이 됐을 만큼 개발이 계속 있어요. 이것이 현재 진행 중이고 이미 앞서 2030 플랜에서 개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완성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치가 많이 높은 지역이고요. 또 생활 인프라 형성도 워낙 잘 되어 있어요. 주거 지역과 교육과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들, 또 인프라 시설들, 병원, 녹지, 학군, 교육 엄청 많죠. 거기에 중랑천이라는 천변까지 끼고 있다 보니까 천변과 함께 자연환경, 녹지공원까지도 충분히 위치해져 있는 모습들로 인해서 꾸준한 인구 증가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입지 조건을 잘 갖추고 있죠. 또 GTX 신호선이 들어오잖아요. 창동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GTX 신호선이 창동역에 들어오고 또 KTX역까지 연장 사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또 KTX와 또 이런 GTX 거기에 1호선, 4호선 앞으로 트리플 역세권을 떠나서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변하는 창동역이 엄청난 이런 개발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창동역은요 1호선과 4호선 위치하고 있죠. 현재 바로 옆에는 한정거장관 가면은 노원역이 또 기다리고 있고 노원역 자체도 4호선과 또 7호선 아래쪽에 강남역의 연결성을 좋게 해주는 7호선과 위치하고 있고 4호선 자체는 이제 도심권, 종로나 또 이런 CBD 업무 지역으로 움직일 수 있는 4호선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각각의 많은 업무지구로서의 이동성을 상당히 이런 많은 노선들을 통해서 이동성을 확보를 좀 해주고 있고요. 이러한 빗금친 부분이 앞으로 많은 업무처들과 개발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창동과 이 노원역 사이에 이제 앞으로 엄청난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들의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것들이고 학군 훌륭하죠. 노원구 쪽에 교육열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학군과 교육과 이러한 인프라 시설과 균형 발전이 상당히 유지되고 있는 그런 조건들을 충분히 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는 노후도 자체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지역 안에 새로운 건물들과 업무처, 바이오 산업들, 병원, 업무처들, 인프라 시설들, 공연 시설들 너무나 많은 게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이 노후도를 보신다면 앞으로 주변 지역들도 개발과 함께 재건축도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각종 개발들이 상당히 계속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요건들을 충분히 잘 가지고 있고요. 노원역과 창동역 사이에는 앞으로 보시다시피 2030의 이런 핵심 이런 개발 사업들이 곳곳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공연장과 과학관 등 또 창업 문화산업단지랄지 이런 랜드마크성 기능을 하고 있는 각각의 업체들이 이곳에 들어오고 이곳은 300여 개의 기업들이 들어오죠. 일자리 창출 너무나 확실시되고 있는 입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아레나타운 자체도 이게 공연장인데 2만 연석 규모의 앞으로 우리 K-팝이랄지 세계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요건들, 상당히 아름다운 공간을 또 이런 문화 공연 시설까지도 이곳에 이제 완성되면은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도 이곳에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바로 아래에는 이제 창업과 문화산업단지인데 이곳 역시도 어떤 위주냐, 바로 이 문화 기업이 입주한다는 것이겠죠. 업체들이 들어와요. 이런 직장군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많은 직장군들의 들어오는 것들의 혜택도 직주 근접성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던 것들을 많이 넣어주면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앞으로 하나둘씩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현재 거의 다 지어가고 있습니다. 완성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완성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지다 보면은 더욱더 큰 효과를 낼 수밖에 없겠죠. 또 개발 호재 충분히 많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생산과 유통과 소비 이런 균형 발전을 통해서 도봉구가 창동역 주변 위주로서의 많은 개발들을 품고 있는 모습들 잘 보여주고 있고요. 도봉문화 시험장 부지 자체도 이제 이런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로 인해서 각종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이런 의료 서비스가 이곳에 집약되기 때문에 병원 걱정 없이 많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들 잘 가지고 있고요. GTX 신호선이 이제 창동역에 들어오죠. 창동역은 GTX 신호선과 함께 강남권의 연결성이 10분여 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KTX 연장까지 확정이 됐기 때문에 4개의 역사를 갖고 있는 대형 규모의 역사로 변신하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동부가선도로도 지화 사업을 하고 있죠. 일부 구간은 완성됐고 앞으로 28년도까지 꾸준히 완성되는 모습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가격 자체가 4억 1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을 유지하고 있고요. 전세가율은 3억 원대 중후반에
현재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4천에서 6천만 원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 쓰리룸 형태의 주택이고요. 또 월세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5천만 원 정도의 110에서 120만 원까지도 수익성도 확실히 좋은 또 쓰리룸 형태의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전세, 월세 모두 다 메리트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투자 접근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또 수익까지 창출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 잘 체크하시고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정보들 계속해서 필요하시다면 저희 아리나가고 있는 번호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열어둘 테니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내일 오후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